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황소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이 자리에 딱 섰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TV의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의 매매의 기준, 매매의 습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제가 해야 될 거는 뭐냐라고 생각하면 시청자 여러분과 약속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기초부터 고수가 되기까지 저의 매매 기법을 모든 거를 여기서 풀어놓을까 합니다. 큰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술적인 부분 이전에 멘탈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멘탈적인 부분을 한번 찍어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소개구리의 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 받을 준비 되셨죠? 자, 기 드리겠습니다. 개굴 팍팍!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든 기존의 개인 투자자, 실력 없는 개인 투자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리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자, 멘탈에서 가장 유형적인 부분은 뭐냐? 우리가 네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그냥 넘겨갔던 네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한번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라면 한 번씩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나는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이코로 물음표를 했습니다.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은 거의 다 대답을 못합니다. 왜? 맹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는 왜 주식을 맹목 투자를 하냐? 첫 번째, 배우는 곳이 없어서. 두 번째, 돈을 벌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경제방송 추천주,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에 있는 종목만 사다 보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 방법들을 제가 6회, 3회, 통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에 밑에 독이 깨져 있어요. 거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물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새 항아리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밑 빠진 항아리를 고쳐서 물을 공간에 가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내 계좌, 내 증권 계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자, 100만 원 가지고 용돈이나 벌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이 계속 손실이 나면 다시 200만 원을 집어넣고 다시 300만 원을 집어넣다. 어느새 100만 원짜리 계좌는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시원하게 6회, 3회, 통쾌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게 뭐냐면 고통스러워요. 내가 손해 난 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란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과욕과 욕심입니다. 그 이전에 나는 주식을 몰라요. 근데 옆에 철수 아빠, 영수 아빠가 돈을 벌었답니다. 나도 그냥 들어가서 이 종목을 사게 되는 겁니다. 왜?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심리, 이제는 버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익을 만나서 6회, 3회, 통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 챙겨보세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돌아보면 내가 과거에 손실이 났다.
라고 하면 이 손실을 잊어버려야 돼요. 다시 미래와 현재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야겠어요? 우리가 공부해서 수익 내는 방법을 우리 수익을 말하다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초보 투자에서 고수가 될 때까지 저의 매매 기법과 모든 부분들을 첫 걸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수요일에 되면 꼭 이 강의를 들어서 보람있고 맹목적인 투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렛츠 고!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강의입니다. 많이 기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타이틀은 황소개구리 주식 사관학교 수익을 말하다입니다.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겠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자, 제1강! 자, 공부해서 수익 내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자고 했죠.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 앞잡이에 서도록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여러분께 눈을 환하게 뜰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 초보에서 고수 될 때까지 저희 매매 기법을 하나하나씩 풀어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증권방송 최초입니다. 여러분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주식함에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뭐든지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주식 앞에 이 무서운 전쟁과 같은 머니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멘탈이 뭐냐? 저는 이게 세 가지로 답을 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주식함에 있어서 스탠다드 뭐냐? 매매의 뭐죠? 기준입니다.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나의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눈을 감고 조그맣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매매의 기준이 없을 겁니다. 왜? 그동안은 맹목적인 주식 투자를 했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내가 기준이 세우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기준과 대응이라는 거죠. 매매의 기준이 없다면 대응이 안 됩니다. 가장 이전에 중요할 게 우리가 기준입니다. 나만의 삶의 기준, 나만의 매매의 기준. 왜 그러냐면 평생 내가 힘들게 돈 번 가지고 재투자를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생선을 사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나의 기준이 없다. 또한 내가 생선을 사서 시장에 파는데 팔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깜깜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뭘까요? 매니지먼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많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또한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매니지먼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니지먼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다면 이 돈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 첫 번째 이 수익 난 금액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 자, 두 번째, 수익이 난 금액을 매월 몇 일 정도의 이 수익금을 통장으로 빼는 그런 능력. 이건 능력이라고 봅니다. 자, 수익이 난 금액을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기에 뭐냐면 금액이 더 많이 있으면 더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오류가 빠집니다. 하지만 이 돈을 수익이 난 금액을 다시 인출을 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 좋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자금 관리. 또한 손실이 나면 그 계좌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시청자 여러분이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습니다. 이런 그런 매매의 패턴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매매의 기준, 그 다음에 또한 매매의 대응, 그 다음에 또한 매니지먼트, 이게 확립이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는 성공 투자를 하실 거라고 저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매매의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매매 기준. 내가 생선을 사는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생각을 다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저는 실전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찝어 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실전 뭐냐면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냐,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이라고 마인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주식은 가만히 보세요. 자, 저번에도 얘기 드렸겠지만 코스피라는 시장,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종목들을 우리는 반대로 생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코스피에 있는 생선들, 그럼 코스닥에 있는 생선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식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생선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든가, 아니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든가. 그러면 나는 뭐예요? LG전자, 삼성전자라는 생선을 사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사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 장사 내가 하기 위해서는 매매의 기준, 매매의 대응, 매니지먼트가 확고하게 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장님들이세요. 이제 아셨죠? 매매의 모션 자체부터 이제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김영구, 너가 얘기하는, 황소개구리, 너가 얘기하는 매매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생선을 사러, 수산물 시장에 갑니다. 수산물 시장 갑니다. 아침에, 수산물 시장 가기 위해서는 뭐 하겠어요? 아침에 차에 시동을 걸고,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수산물 시장은 아침에 경매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5시 반에 일어나서 시동을 켜고 수산물 시장은 덜렁덜렁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선이라는 게 A라는 생선이 있어요. 너무 싱싱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나나 그 생선을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움직이냐? 이게 가격의 프라이스와 거래가 많이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원짜리 가치가 사람이 많이 몰려서 너도 나도 살라고 하면 200원이 됩니다. 200원이 되고 이게 또 300원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가격 이론이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프라이스의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이게 매매의 기준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생선이 내가 그 마치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금액이 왔는지, 아니면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돌아보면 매수가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수가. 내가 생선을 얼마의 가격에 살 건지, 아니면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건지, 아니면 더 싸게 사서 기다려서 가격이 떨어질 때 싸게 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잡는 게 매수가입니다. 그럼 목표가가 있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목표가. 내가 생선을 샀어요. 100원짜리 생선을 샀어요. LG전자라는 100원짜리 생선을 샀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100원짜리가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 너도 나도 살려고 해. 그러면 이 가격을 나는 200원에 팔 거야. 자, 300원에 팔 거야. 400원에 팔 거야. 아니면 나는 150원에 팔 거야. 라는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매수할 때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트레이더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이 목표가를 잡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 주식은 사랑의 심리, 그 다음에 또한 하나 볼 수 있는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다 노력해서 여러분 걸로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절가, 정말 기준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선절가, 이거 가장 매매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절가는 뭐냐? 내가 뜻하지 않게 생선 A라는 생선을 샀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였었단 말이에요. 거래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근데 갑자기 이 생선이 이 생선이 너무 안 좋다는 시장에 소문이 나면서 이게 가격이 훅 떨어져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게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 가격은 그냥 하락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격이 빠지는 건 너도 나도 팔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거래가 없이 슬금슬금 빠진 건 뭐냐? 조정이라는 겁니다. 조정. 그러면 조정 시간에 내가 종목을 팔 건지, 아니면 분산이 일어날 때, 거래가 실리면서 가격이 빠질 때 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실전 트레이더 김현구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기준이 다 잡혔죠?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게 매매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선 다음 강의 때 매매의 기준을 좀 디테일, 세부적으로 짚어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매매의 대응을 한번 보겠게요. 자, 매매의 대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대응. 자, 한번 보세요. 나의 성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여기를 가다라고 하면 절대 못 버팁니다. 내가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이걸 천천히 해봐라라고 하면 못합니다. 근데 나는 성격이 급하지 않고 느긋한 사람인데 빨리 하라고 그러면 절대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성향을 잘 판단하는 게 매매의 대응 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나는 은근히 장기 투자하는 걸 좋아해. 근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을 급등 나가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멘탈 붕괴됩니다. 왜? 갑자기 올라왔다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도 가고 막 이런데 그분은 어떻게 되냐? 큰일 납니다. 그게 나만의 성향입니다. 종목들도 다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성향이. 이 친구는 싸는 종목들 그냥 급등락하고 들어 올렸다가 다시 빠지는 종목,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동성이 빠른 종목이 있는가 보면 하나의 종목은 그냥 러프하게 가요. 1%, 2%, 3% 그냥 우상이 따끔따끔 단봉으로. 근데 어느 종목은 계속 흘러내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매매 대응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 종목을 생선을 샀으면, 이거는 한 3개월 후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생선을 사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3개월 후에 시장에 갖다 내놓는 거죠. 이게 뭐냐? 중장기 성향을 가진 분들, 장기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런 매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기 성향. 난 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반기마다 나는 매도를 할 거야. 라는 게 중기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 투자.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 나는 빨리빨리 매매하는 게 나는 적성이 맞아. 그러면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게 단기 투자입니다. 이게 매매의 대응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어떤 투자를 원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생각이 딱 잡혀야 됩니다. 나는 장기 투자, 나는 중기 투자, 그 다음에 나는 단기 투자.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의 성향과 맞춰서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우리가 뭐냐면 매매의 대응입니다. 정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매매의 기준이 잡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의 대응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나의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체크해 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마지막 매니지먼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돈이 많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돈이 없다고 돈을 벌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면 손해를 보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더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실전 투자에서 되게 성공하는 제와 고수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승도 역시 실전에서 되게 많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공통적인 습관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매니지먼트입니다. 자금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서 롱런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매니지먼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사이즈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저는 100이라는 사이즈의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근데 제가 120이라는 사이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죠? 볼품이 없겠죠. 제가 100 사이즈를 입는데 90이라는 옷 사이즈를 막 꾸겨 넘어요. 옷은 찢어집니다. 그게 뭐냐? 사이즈입니다. 이게 내가 자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이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아서 친구 돈을 빌려서 엄마 돈을 가져와서 누나 돈을 가져와서 자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봐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 수익을 말하다를 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투자금에 대한 사이즈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나의 금액에 맞는 예탁 자산을 만들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과 저 김영구 멘토 수익을 말한다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 사이즈에 맞게 주식 잔고가 들어와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금액을 체크를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100만 원 가지고 용돈을 벌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처음 시가는 맨날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100만 원 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100만 원이면 자금은 자꾸 손실이 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다시 100원을 집어넣어요. 그럼 200원이 됩니다. 200원이 또 빠져요. 그러면 이제 500원을 집어넣습니다. 왜? 금액이 크면 100원에 대한 손실을 금방 커버할 수 있는 오류가 빠지게 됩니다. 왜? 중간중간에 주식에 수익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잔재가 항상 빙글빙글 맴돌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금만 많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 한 번씩 경험을 해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원짜리 주식 계좌가 얼마 됐냐? 1년이 지나보면 10,000원, 20,000원이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4가지 오류 중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다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매매의 기준 배우면 돼요. 매매의 대응 배우면 됩니다. 매니지먼트는 나와의 약속입니다. 자금 있는 거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근데 이거는 나와의 약속인데 이걸 지킬 수 있는 분들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식 한번 시작하신 분은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주식을 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을 이제는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매매 기준, 매매 대응, 매니지먼트 이 부분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대응을 하신 다음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 매니지먼트. 자, 자금 관리. 자금이 세팅이 됐어요.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이 딱 입혀졌어요.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옷이 더 화려한 옷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그 돈 가지고 또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왜? 주식이 많이 있으면 배부르게 되는 착시 효과가 느껴집니다. 돈이 많으면 더 빨리 벌 수 있다는 나도 모르는 과오, 욕심이 도사리게 됩니다. 또 하나 유형의 투자자는 수익이 나면 그냥 통장으로 빼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2가지 유형을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나는 수익이 난 금액을 더 투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수익이 나면 바로 월 말에 빼서 다른 곳에 쓰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는 왼쪽이 많을까요? 오른쪽이 많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을 한다면 80% 이상은 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실전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 오른쪽에 가 있어요.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을 인출합니다. 그거를 다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인출을 해서 인출한 금액을 쌓아갑니다. 쌓아가서 첫 수익이 났다! 이렇게 해서 통장을 빼서 자금이 딱 세팅되면 은행 가서 그 현금을 다 찾아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100만 원 손실 나는 건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100만 원을 쓰려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100만 원 그냥 버려버리게 됩니다. 왜? 그거는 엑셀로 들어간 숫자일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루 후자는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란 돈을 수익이 나서 그거를 빼봅니다. 그럼 현금을 만져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게 돈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수익이 난 금액을 내가 찾아보면 이게 주식시장의 수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투자할 건지, 두 번째 인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가족을 위해서 쓰느니 나를 위해서 쓰는지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이 수익을 말하다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은 분명히 후자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먼저 가봤던 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자금관리, 수익관리, 수익금이 나면 매월 한 번씩 통장에 이체하는 버릇을 생기고 또 하나
손실이 났다고 그 돈을 계속 밀어넣지 않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도 없이 밑빠짐 독에 물이 계속 방출이 됩니다. 이제는 막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수익을 말하다 김영구 멘토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매매의 기준, 매매의 대응, 매니지먼트. 정말 제가 줄기차게 이 서울경제TV 멘토 생활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을 말하다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투자 실력 향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맹목적인 투자 실력, 맹목적으로 주식 투자했던 거를 버리고 투자에 대한 실력을 기르는 게 이 수익을 말하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수익 내자. 수익 내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 실력을 기른다. 기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뭐를 해야겠느냐. 수익을 말하다 김영구 멘토와 함께 한번 첫 강부터 한 발 한 발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든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디션 조절입니다. 컨디션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주식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요. 주식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심신입니다. 이게 주식은 심리게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자, 심리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게임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의 심리 싸움을 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신이 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을 하고 다시 맑은 정신으로 내 종목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뭘까요? 커뮤니티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투자의 실력은 70입니다. 100을 본다면 70은 나의 실력입니다. 실력은 노력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20%는 나의 컨디션입니다. 나의 몸 상태. 내가 몸이 아프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 뭐를 할 수 없냐?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20%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컨디션 조절입니다. 나의 몸 상태를 맑게. 그 다음에 10%는 운인 것 같아요. 그럼 90%가 실력과 나의 몸 상태인데 운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아닙니다. 불행한 길을 가게 됩니다. 얻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거는 그냥 이렇게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저 결말은 어떻게 되게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은 결말에 보면 되게 안 좋은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땀을 일궈서 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항상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의 실력 컨디션입니다. 운은 10%도 발생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정의를 자 70%는 나의 실력, 그 다음에 20%는 컨디션, 나의 몸 상태, 그 다음에 10%는 운인 것 같아요. 갑자기 악재 뉴스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지 않고 갑자기 좋은 뉴스가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10%뿐이 차지 안 한답니다. 만약에 악재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면 분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매도하면 됩니다. 이게 손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밟아 나가시면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공유. 자, 저는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숙제를 내드립니다. 거기에서 숙제를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저는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직접 기초편 강의 내용들을 제가 추천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강의가 그 책에서 나온 그런 교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뭐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김영구 멘토고 수익을 말하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홈페이지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끼리만 통해요. 주식 안 하는 철수 아빠한테 얘기를 해도 그분은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끼리만 커뮤니티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마음을 주식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을 안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커뮤니티 활용을 잘해서 너도 나도 커뮤니티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베푸는 사람들이 되는 거를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가 열려 있을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에서 많은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그 홈페이지에 여러분들과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많이 똑똑 놓고 하시면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소개구리 멘탈적인 부분들을 첫 강의에 여러분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얘기했던 우리가 매매의 기준, 그 다음에 매매의 대응, 세 번째 매니지먼트, 이게 준비가 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자, 아직 안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황소개구리와 함께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지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을 때 뒷산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내가 지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지쳐요. 지쳐서 뒤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황무지 길이라면 정말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뒤에 있는 산이 이렇게 밝혀진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뒷산을 저희 수익을 말하다 우리 김영구 멘토와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 제작진들이 여러분들의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다 육회, 상쾌, 통쾌로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1시간이지만 이 강의 시간을 정말 제대로 제가 내뱉는 말들을 다 메모를 하셔서 가져간다면 많은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주식 투자, 내가 힘들게 벌어서 만들어놓은 돈을 시장에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할 겁니다. 같이 동지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와 닿다면 자, 첫 번째 한번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멘탈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매의 기준, 매매 대응, 매니지먼트. 이제는 멘탈적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잡혀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시장을 보는 눈을 봐야겠죠. 보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생선을 사고 그 다음에 싱싱한 생선을 살아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팔어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관적인 자료는 아웃입니다. 아웃. 자, 객관적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에는 항상 심리대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강은 캔들로 시작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강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캔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평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완성이 된다면 HTS 다루는 방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가르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경제 여러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 분들이 HTS 다룰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캔들이 뭔지도 모르신 분도 되게 많아요. 이평선, 거래량,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이게 눈에 빵 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로 선정한 거는 캔들입니다. 캔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혼마가 만들었어요. 혼마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혼마가 이 캔들을 만들었어요. 캔들은 양초라고 얘기합니다. 양초. 우리가 차트를 보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양초 모양으로 해서 자,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도 유형에는 너무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1, 2, 3, 4, 5, 6, 7, 8 숫자를 아듯이 이것도 캔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간단하구나. 그동안 나는 배울 길이 없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은 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반 이상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들을 보면 캔들 차트 유형이 있어요. 캔들 차트, 캔들 기본형, 생승 반등형, 그 다음에 하락 지속형, 하락 반정형, 갭, 이동평균선, 그
그 다음에 추세 때까지 제가 이 강의를 하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캔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 캔들은 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중에 일어나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이루어지는 게 캔들이라고 합니다. 자, 캔들이 중요한 건 뭘까요? 시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가는 뭐가죠? 자, 9시 땡 하면 시작하는 게 시가라고 합니다. 9시 땡 시작하면 시가. 100원에 시작했어요. 근데 101원이 됐어요. 그러면 양봉이 나옵니다. 자, 100원에 시작했는데 99원에 시작했어요. 시가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음봉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장중에 왔다리 갔다리 막 하면서 고가를 만들고 저가를 만들고 종가를 만들겠죠. 종가는 뭐냐? 그날 마지막에 가격이 3시 땡 하고 만들어진 가격이 이 종가입니다. 이 중간에 고가가 있겠고 저가가 있겠죠. 시가 위에서 시작했는데 종가가 밀렸다. 그러면 위에 꼬리가 나오겠죠. 근데 시가가 100원에 시작했는데 종가가 50원까지 갔다가 중간에 종가가 시가가 딱 100원에 세팅이 됐는데 장중에 이게 쭉 빠져서 100원까지 갔다가 장중에 50원 갔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죠? 밑꼬리가 딱 나옵니다. 장대 음봉에서 그다음에 밑꼬리가 쭉 달면 매도 물량을 다시 채워져서 밑꼬리가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뭐래요? 버터플라이. 쉽죠? 그러면 윗꼬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 장중에 시가에서 고가가 딱 만들어지고 종가 부분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윗꼬리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단봉들인 게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단봉 조그만 게 매도와 매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스타, 별, 단봉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거는 매도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루 종일 그 금액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00원, 그 다음에 99원, 그 다음에 110원, 요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주는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자, 시가 아침에 딱 시작하는 주가의 모양입니다. 시가가 아침에 만들어지는 주가의 모양입니다. 자, 시가 땡! 9시 딱 되면 딱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는 시가 위에서 장중에 막 움직이는 최고가. 그 다음에 저가는 뭐냐면 시가 밑으로 막 움직이는 최저가. 그 다음에 종가. 그날의 마지막에 형성되는 가격으로 이게 뭐냐?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셨죠? 쉽죠? 어렵지 않아요. 다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없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시가와 종가겠죠. 자, 시가는 그날 캔들이 만들 수 있는 기준가가 되는 거죠.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가는 그날에 만드는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가는 뭐예요? 그날에 확정된 프라이스의 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가격이. 가격이 딱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되냐. 이게 캔들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음봉이 매도 물량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럼 너도 나도 살락해서 이게 종가 부분에도 다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꼬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꼬리는 차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윗꼬리 매수 그 차익 매물이 나온 거고 밑꼬리 음봉에서 밑꼬리는 저가 반발 매수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에는 되게 여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차츰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밟아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울 수 있는 캔들 차트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캔들은 양초 모양이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3시에 그날의 장 마감 시점에 캔들이 딱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만들어지면 장 운영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의문이 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장은 몇 시부터 시작하냐면 7시 반부터 장은 열립니다. 장 전 시간으로 단일가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7시 반부터 카운트가 돼서 그 다음 8시 반에 단일가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8시 10분부터 동시호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냐? 9시에 동시호가가 딱 끝납니다. 그래 끝나면서 시가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하면 갭상승이라고 그래요. 갭을 뛰어넘어서
너도나도 매수 물량이 돼서 어제 종가보다 뛰어넘는 경우에 이건 갭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9시에 이 캔들의 시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렁출렁합니다. 그러면 한 타임과 두 타임이 나눠져요. 오전장은 10시 반에 거의 다 끝나요.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어떻게 되냐? 매수 매도와 공방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시장들,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이 사는 수급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그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매수 매도가 되게 많이 공방이 일어나요. 그래서 9시 30분에 거의 한 타임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반발 매수 세력이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게 자, 9시 반부터 10시 반 정도 이 타이밍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10시 반부터 1시까지는 뭐냐? 휴식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들 매매하지 마세요. 그때 장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쉬세요. 직접 시장을 보고 있다고 그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10시 반에 한 타임이 끝나면 1시까지는 그냥 휴식 시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 막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2시 이전에 급등과 시세가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쭉 2시까지 올렸다가 2시에 장 종가까지 보면 쭉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타임 스케줄이라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종목을 살려면 어느 때가 가장 좋냐라고 하면 2시 30분 이후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 자, 캔들을 만든 거는 종가에 그날 캔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잡을 때는 장 끝나는 시점에 다가올수록 매수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침에 시가에 매수를 하게 되면 장중에 너무 많이 출렁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3시간이라는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흐르는 가격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거의 장 종가 부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캔들이 만들어지는 종가의 부분의 가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신선하죠? 한 번씩 짚어보니까 너무 쉽죠. 어렵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그런 장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대를 썼던 깜깜했던 내 앞날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어디서 제출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수익을 말하다는 시청자 퀴즈 게시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 제가 내주는 문제의 답을 적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뭘까요? 자,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 3가지가 뭘까요? 라는 부분을 자, 시청자 게시판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게시판에다 올리면 됩니다. 힌트는 영어로 돼 있죠. 그게 한국어로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적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놓으세요. 답을. 그러면 추천을 통해서 저희 교본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였습니다. 1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오늘은 기초적인 부분만, 멘탈적인 부분만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분도 있고 너무 쉬운 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의에는 기술적인 부분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보겠습니다. 이 커리큘럼이 딱딱 맞춰서 저희가 강의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커리큘럼대로 한 발 한 발 따라오시다 보면 저희 매매 기법까지 깊숙이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렵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 강의만 한 번씩 이렇게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성공을 이룰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맹목적인 주식 투자에서 벗어나서 내가 고기를 잡는 법을 한번 같이 연구하면서 낚싯대를 들었을 때 고기가 월척이 딱 낚아지는 그 희열을 여러분들과 저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즐거우셨죠? 자, 마지막 멘트는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제 시작은 저희 황소개구리 기를 전달해 드리고 마지막에도 건강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 기를 한번 또 발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TV를 보면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굴 팍팍! 이렇게 우리 오늘 수익을 만나다 첫 강의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굴 팍팍!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